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인 소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면서 진행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모두 채우고 오늘 완료됐습니다. 종전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을 넘어선 것으로 국회 필리버스터 역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오전 11시 38분 소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후 밤샘 토론을 이어가면서 오늘 오전까지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장 대표는 이번 토론을 통해 제1야당 대표 최초 필리버스터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라는 두 기록을 동시에 세웠습니다. 최장 기록을 넘어선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기록을 깼다는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함께 야당 의원들의 박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의 이번 투쟁은 국회 안팎의 여론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젯밤 사이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 TV의 구독자 수는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9시 반 기준으로는 50만 3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시점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데일리 민주는 46만 9천 명 수준으로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오히려 앞질렀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최근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우파정당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것에 이어서 장동혁 대표의 정말 온몸을 던진 투혼으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의 투쟁을 보면서 같은 국민의힘 당대표인데 한동훈과 장동혁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정말 너무나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훈의 경우 끊임없이 당시 집권여당의 당대표로 있으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대통령을 흔들고 이런 짓만 계속했던 당대표와 24시간 필리버스터라는 정말 초인적인 그런 투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싸움에 나선 장동혁, 두 사람의 차이를 아주 여실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필리버스터 토론을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습니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내란 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면서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면서 내란몰이가 정당하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수당이 특정 사건을 위해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토론 과정에서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를 다룬 고전과 현대 정치 철학 서적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알렉시스 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프리드리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엘 지블렛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의 5권의 책도 연단에 함께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당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어제 장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장동혁 대표는 24시간 이상의 필리버스터도 각오했지만 현행법상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의 제한 시간이 24시간이어서 24시간을 채우고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전 의원총회를 열고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법안 상정 보류를 요청했지만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토론에 뛰어들었다면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체력적 부담이 느껴지지만 오로지 국민에게 이 악법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서 내란 특별재판부는 내란몰이 재판부라면서 행정부와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 사법부 독립과 삼권 분립 헌정 질서는 도미노처럼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야당 탄압 내란몰이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정략적 음모가 숨어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김민수 최고위원은 오늘 새벽 3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헌정사 최초 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 현재 시각 새벽 3시 15시간이 넘도록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폭주에 홀로 맞서고 있는 사람 장동혁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침묵이 아닌 기록으로 저항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새벽 국민의힘 TV를 통해 끝까지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는 3천여 명의 지지자 여러분과 수많은 국민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저항이 투쟁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울 것입니다 라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꼭 이깁시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많은 국민들이 많은 당원들이 잠을 자지 않고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TV를 보면서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그 다리가 저리고 입술이 타면서도 밤을 새워가며 무려 24시간이라는 정말 초인적이고 살인적인 필리버스터를 강행한 장동혁 대표의 저 투혼 정말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장동혁 외에 지금 이 시점에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할 만한 적절한 인물이 없어 보입니다. 한때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고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최근 보고 계시다시피 김문수는 아주 처절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한동훈 같은 그런 자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장동혁 대표에게 우리 애국시민들 그리고 당원들이 지금 전폭적으로 힘을 몰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야당 대표 최초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최장 기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규정만 아니었다면 1957년 스트롬 서먼더 미 상원 의원의 세계 기록 24시간 18분도 경신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앞장서 보여준 노력과 헌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이자 싸우지 않는 자 배째를 떼라는 말을 스스로 지킨 자기증명의 시간이었습니다라면서 무도한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 특별재판부를 강행하겠지만 오늘의 이 순간을 역사가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런 날까지 좌파 라디오에 나가서 한동훈 뒤치다거리나 하며 초치는 의원들 제발 부끄러움을 알기 바랍니다라면서 친한계 일부 의원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시민단체가 이재명, 김민석을 포함한 여권 인사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위증, 내란 선동 등의 혐의를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현 정권의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출신 전현직 인사들이 넓게 포함돼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이후 탄핵 심판 과정 전반을 둘러싼
문제제기 성격의 고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재명과 김민석, 김현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성찬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 등 전직 고위공직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진행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결정과 정언, 자료 제출 경위 전반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회와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제시된 진술과 문건이 어떠한 절차와 경로를 통해 작성 제출됐는지, 그 과정에서 공권력이 법적 한계를 벗어나 행사된 부분은 없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구체적인 고발 사유로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중립성 문제를 비롯해 계엄 관련 증언자들의 진술 변화 여부, 관련 메모와 문건의 형식 및 작성 보관 경위, 국회 활동 과정에서의 증언 요구 방식과 그 적절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현 여권 인사들이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 내놓은 발언과 조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발장에 담았습니다. 다만 특정 인사의 책임을 사전에 단정하기보다는 헌정 질서와 공권력 행사 전반에 대한 사법적 점검을 요청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번 고발은 정치적 공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계엄과 탄핵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과 관련해 공적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됐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라면서 지위 소속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